주목받고 있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비교적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과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폭행 의혹, 타살 가능성, 나아가 정치 권력 개입설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덧붙여지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하나의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여러 단편적인 영상과 주장, 그리고 이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해석이 한꺼번에 확산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단정하거나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어떤 주장과 의혹, 그리고 어떤 여론이 돌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부터 언급되는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주장과 해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한다. 가장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우몽롱의 매니저로 알려진 두창의 폭행 의혹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2024년 6월경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몽롱이 드라마 촬영을 마친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며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 속에서 우몽롱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팬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량에 오르고 거의 동시에 같은 차량의 반대편에서 매니저 두창이 탑승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문제는 그 직후의 장면으로 채 올라타는 순간 두창이 손을 들어 우몽롱의 얼굴 쪽으로 움직이며 마치 때리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 짧은 장면 하나가 캡처와 함께 빠르게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네티즌, 특히 대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손 동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인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행동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생전 우몽롱의 얼굴에 멍이나 상처가 자주 보였던 것 아니냐와 같은 반응이 쏟아지며 강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영상 속 짧은 순간이지만 그 동작 하나만으로도 과거의 여러 장면들이 다시 해석되며 지속적인 폭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였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영상 자체가 어둡고 화질이 낮아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 단순한 제스처였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각도나 타이밍에 따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영상 하나만으로 누군가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두창이 우몽롱 사망 사건과 관련된 17명 용의자 중 한 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두창은 생전 우몽롱에게 폭력적 행동을 반복해왔으며 사망 사건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는 식의 해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현재까지 공식 수사 결과나 사법기관을 통한 확인은 전혀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해 이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의혹일 뿐 법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우몽롱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혀 다른 주제의 충격적인 주장들과 함께 묶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중국 실제 인구 축소설이다. 일부 채널에서는 AI 분석을 근거로 중국의 실제 인구가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적은 5억, 6억 명 수준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한다며 대도시와 지방도시 곳곳에서 시장, 상가, 기차역이 텅 비어있는 영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령 도시로 불리는 지역 영상들이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종자 급증 주장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9일 사이 79명이 실종되었다는 주장, 과거 통계를 인용해 연간 실종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그중 미성년자와 청소년 비중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실종 문제의 원인으로 불법 장기 적출과 장기 이식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전국에 약 7억 대에 달하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의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를 권력과 범죄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몽롱 사건은 점점 더 확대되어 마침내 6대 권력 가문, 연루설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까지 이어진다. 특정 평론가는 익명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메일을 인용해 우몽롱의 죽음에 8명의 이른바 홍위대, 즉 권력층 자제가 직접 연루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여퐁, 왕징양, 시밍저, 장앤난, 보가과, 텅조디, 지청, 왕징쥔 등의 이름이 거론되며 이 인물들이 각각 중국 현대 정치사에서 거론되는 시중은 가문, 장쩌민 가문, 보이보 가문, 예제닝 가문, 덩샤오핑 가문,
왕전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설명이 덧붙는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몽롱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니라 중국 권력 핵심부에 속한 여러 가문이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해석으로 확장된다. 물론 이 역시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 인터넷과 일부 농액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불과하며 그 진위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우몽롱 사건을 둘러싸고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장 중 하나는 이른바 사고로 위장된 타살 시나리오다. 이 주장에 따르면 베이징과 같은 중국의 정치 행정 중심지에서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장기간 은폐되기 어렵고 설령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한 인물의 죽음을 완벽에 가깝게 감추고 싶다면 단순한 폭력이나 직접적인 살해 방식이 아니라 사고로 보일 수 있는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따라붙는다. 여기서 제시되는 조건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배후에 있는 세력이 최고 권력층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사건의 형태가 기계나 설비의 오작동 혹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처럼 보이도록 연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로는 케이블 조작, 장비 결함, 구조물 이상과 같은 기술적 요소가 언급되며 이러한 방식이라면 사건이 불운한 사고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일부에서는 우몽롱 사건 역시 처음부터 범인도 없고 명확한 진실도 규명되지 않은 채 사고로 종결되도록 설계된 사건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 역시 가정과 추론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 공식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 이와 맞물려 제기되는 또 다른 해석은 정치 권력 내부 투쟁설이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중국 권력 구조 내부에는 왕, 보, 덩, 장 계열로 대표되는 기존 권력 그룹과 시진핑 계열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며 우몽롱 사건이 이러한 갈등 구도 속에서 정치적 공격이나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즉,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특정 세력을 압박하거나 반격하는 수단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어떤 가문은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고 또 다른 가문은 상황을 관망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뒤따른다. 결과적으로 우몽롱 개인의 비극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일부로 흡수되었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정치적 맥락을 끼워 맞춘 분석에 가깝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한편 사건이 점점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채널에서는 희생제물설이라는 극단적인 소문까지 등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우몽롱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희생된 존재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대한 강한 반박도 존재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희생제물설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 조작일 수 있으며 자극적인 키워드로 여론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즉,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해석은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영혼 인터뷰와 영매 등장이라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 미국의 영매로 알려진 캔디 스토어라는 인물이 등장해 이른바 영혼 상자를 통해 우몽롱의 영혼과 교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이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는 이름으로 탄치가 거론되며 이 인물이 사건의 핵심 인물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이미 불신과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대중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기며 논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탄치를 둘러싼 각종 충격적인 의혹들이 연쇄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먼저 그의 출생과 가족 관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며 고위 인사의 사생아라는 설이나 권력 가문의 비밀 자손이라는 소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과 얼굴형, 귀 구조 등이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성형 전 사진을 비교 분석하는 게시물들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외모 유사성 논란은 다시 그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수백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예계 전반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설까지 등장하면서 탄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온라인에서 떠도는 주장과 추측의 집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몽롱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확산되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중국 연예계 전반에 존재한다는 이른바 노예 계약과 비밀 파티 의혹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부 연예인 계약은 단순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범위를 넘어 연예인의 수입 배분은 물론 시간 관리, 사생활, 심지어 신체적 자유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계약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이나 활동 제한이 뒤따르며 사실상 연예인이 계약사나 배우 세력에 종속된 상태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고위층 인사나 자본가를 위한 비밀 파티가 존재한다는 소문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파티에서는 젊은 연예인들이 단순한 초대 손님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처럼 소비되고 이용되었다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뒤따르며 이는 중국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몽롱 역시 데뷔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 속에서 표적이 되었으며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소문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증거나 공식 확인 없이 온라인을 통해 떠도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혹들은 자연스럽게 화려해 보이는 중국 연예계의 이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대한 자본과 화려한 무대,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산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과 자본의 결합, 폭력과 위압,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살아남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식의 해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으며 우몽롱 사건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떠오르게 만든 계기일 수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즉, 이 사건이 단지 한 배우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보다 거대한 구조적 문제에 빙산에 일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오늘 언급된 내용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주장과 기혹,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실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 공식적 결론 역시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사건을 둘러싼 의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동시에 여론의 관심과 문제 제기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진실을 향해 질문하고 추적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으며 이러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몽롱 사건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가?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쟁점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다.